일을 하기 싫다, 하기 싫어, 나 일을 못 하겠어. 이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중요한 회의에서 갑자기 정말 이렇게 눈물이 터지고 내가 이 일을 못 해내서 더 나아가 나의 삶이 망할 것이다. 네,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 그럼 이직 준비하는 거야? 너도 이제 창업하려고? 너도 이제 프리 선언하는 거야? 왜냐면 그 질문을 받는 거를 두려워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인사할게요. 네, 나도 항상 시작이 어색해. 안녕하세요. 저는 12년차 콘텐츠 기획자 김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영님이 요즘 사에 또 오셨는데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최근에 이제 저의 첫 책, 첫 다큐 에세이 우리는 아직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없더라고요. 첫 책이다 보니까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이실까, 어떨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던 차에 혜민님이 이 책을 너무 잘 읽어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책에 대한 소감도 좀 듣고 생산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조금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만나자고 네.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오셨네요. 너무 와닿는 구절이 많아서 지금 보이시죠? 이게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엄청 밑줄 그으면서 막 읽었거든요. 일단 제목이 이 제목 때문에 이 책 선택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225페이지에 있는 각 주에서 출판사의 이제 편집팀이 모두 다 만장일치로 밑줄을 그은 데서 가지고 나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이 우리가 뭔가 될 수 있어 하는 뭔가 밝고 경쾌한 느낌이라기보다 무엇이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나를 성찰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거였어요. 희망적인 얘기 제목이잖아요. 그게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편집자님이 한 번만 믿어달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제목을 결국 하게 됐고 제목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전문가한테 맡겨야 한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네.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게 번아웃을 겪으면서 쓰게 된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때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재작년 이제 봄에서 여름에 조금 징후가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거가 번아웃의 징후였던 것 같아요. 일을 하기 싫다, 하기 싫어 막 이런 느낌이랑 나 일을 못하겠어. 일을 못하게 된 몸이 되었다. 이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일이 하기 싫다는 조금 놀다가 이제 마감에 쫓기면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때는 조금 달랐어요. 일을 조금 못하겠다라는 감정이 좀 있었고 분명히 재밌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즐거워할 일이고 나를 불태울 일인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었고 늦 여름, 가을의 초입에서 직접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회의에서 갑자기 정말 이렇게 눈물이 터지고 그거 너무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갑자기 일하다가 감정이 폭발하는 거는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한 PT 자리에 가는 택시 안에서 불현듯 이 안 좋은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내가 이 일을 못 해내서 결국 나의 커리어, 나의 평판, 더 나아가 나의 삶이 망할 것이다. 울음이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함께 일했던 동료, 클라이언트들한테 모두 다 연락을 했어요. 내가 일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다. 내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르게 일을 다 종료해야 될 것 같다. 되게 빠른 시간에 일을 좀 정리했어요. 9월, 10월에 일을 다 멈추고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내던 차에 이제 제 생일이 10월 말에 있는데 경주 오소한옥에 가게 됐어요. 가족이 운영하는 데거든요. 저희가 둘이 와서 막 차도 없이 막 아무것도 없는 남산동만 돌고 있고 이러니까 다가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고 고객이긴 하지만 그거 이상의 어떤 마음을 좀 받았거든요. 서울에서 나를 일로 평가하고 일로 관계를 만들고 쌓으려고 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내가 계속 소모되기만 하는 어떤 그런 관계들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정을 주고 생을 북돋아주는 관계를 그때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번아웃이 왔을 때 일과 삶이 너무 붙어 있어서 일을 내가 못하게 됐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일을 못하게 된 게 생이 끝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의 생의 의지를 가지고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나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살아봐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던 차에 정말 우연히 저의 이런 상태를 알고 있던 에디터에게 제안을 받게 됩니다. 진영님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해보는 프로젝트 하면 어때요? 일을 너무 좋아하다가 지금은 조금 멈춰서 있는 사람들 좀 만나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 할 수 있는 질문과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덜컥 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약속을 한 거잖아요. 고통 속에서 이 원고 작업을 했었죠. 근데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약속을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인터뷰를 하면서 힌트를 얻거나 진영님도 뭔가 위로를 받거나 그런 마음들이 그래도 전달이 됐으니까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하는 거랑 콘텐츠로 만드는 거는 다른 일이잖아요. 인터뷰까지는 너무 재밌고 인터뷰는 너무 좋아요. 만나면 너무 좋았고 저희 진짜 막 서너 시간씩 얘기하고 살아날 것 같고 나만 이런 게 아니었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내가 제일 먼저 프론트 라인에서 딱 들으니까 힌트를 되게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뷰 자체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뭔가가 나왔고 그게 이제 책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이 책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게 방황의 시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일을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그것을 갭이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 여기에 이름이 붙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자유롭다고 느꼈고 2019년 5월에 이제 퇴사를 했는데 가고 싶은 회사가 그 당시에 없었고 이직을 하지 않은 거죠. 창업을 할 것도 아니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안 들어오는 일들을 하나씩 하게 됐고 그냥 프리랜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나를 프리랜서로 소개하고 싶지도 않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 그럼 이직 준비하는 거야? 너도 이제 창업하려고? 너도 이제 프리 선언하는 거야? 왜냐면 그 시간을 얘기할 이름이 없으니까 구구절절해지고 그 질문을 받는 거를 두려워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내 시간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갭이어라는 단어를 만났고 당당하게 쉬고 있어. 요즘 갭이어라고 있는데 종종 벌이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누구나 근데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나 경험을 했거나 하고 있는 중인 사람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시간이 뭔지에 대한 어떤 정의가 생기는 거니까 이 책의 존재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갭이어가 원래는 이제 학생들한테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원래 갭이어는 서구 문화에서는 되게 흔하게 있는 일인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갈 때나 대학교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그때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거를 갭이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에 대한 문화의 시장이 홍수처럼 막 휩쓸리고 있잖아요. 지금 되게 누구나 창업을 하고 누구나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이런 시기 안에서 모두가 다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때문에 브랜딩을 하는 거 말고 나는 그러면 왜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고 생각하지? 나는 왜 내 브랜드 갖고 싶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번아웃이 아니더라도 이 일과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을 때도 얼마든지 그 시간이 필요한데 진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게 괜찮나?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게 괜찮나?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해보니까 괜찮아. 뭐 다음 일 그냥 들어와. 이런 거라기보다 내 커리어 연결이 건강하게 되고 내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해서 즐겁고 열심히 하려면 쉬어가는 거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6개의 질문이 나오잖아요. 진영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산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까? 꼭 한계를 넘어설 때까지 달려야 하는 걸까? 일과 삶이 분리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내가 가고 싶었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는가? 일을 잘한다는 건 무엇일까? 이 모든 질문들이 와닿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전곡을 찔렀던 것 같아. 생산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떠올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든 일을 멈췄잖아요. 생산이 없는 해가 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막 왕성하게 생산하지 못할 것 같은데 번아웃이 와서 생산을 못하는 건데 생산을 못해서 번아웃이 안 끝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네. 어디를 가면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뭐 보면 나 이거 만들어 봐야겠다. 가면 이거 기획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고 싶어서잖아요. 맞아요. 그 욕구에 늘 이렇게 막 열심히 다하다 보면 내 몸과 정신이 따라가지 못한 타이밍이 오잖아요. 뭔가를 내가 만드는 것 자체에서 되게 기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란 걸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마지막까지 이걸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엄청 지난하고 항상 힘에 부치고 체력
체력을 써야 되는 일이니까. 어쨌든 일이잖아요, 그건. 그쵸. 즐거워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때 막 울고 그랬어요. 아, 둘이. 진짜? 제가 이제 상담 받기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너무 막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세요. 왜 일이 곧 나라고 생각하냐. 일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오롯한 취미를 가져야 한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전 취미 많거든요. 언젠가부터 TV 보는 거, 서점 가는 거, 심지어 사람 만나는 것까지 다 일의 연장선이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쵸. 거기에서 또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있는 그쵸. 거지. 근데 나는 그게 그게 좋았어요. 좋았어, 맞아. 저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생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포기했어요. 내가 생산하는 모든 것이 일, 즉 타인을 향한 생산인 건 거죠. 늘 평가받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영역을 쭉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게 뭐예요? 저의 경우는 목공이에요. 그 시간에 목공을 하면서 리프레시 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나는 계속 뭔가를 네네네. 만드는 사람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 막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즉각적인 평가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조회수나 중요한 시장보다 만드는 것에 종사하는 게 내가 건강하겠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일단은 총 6건의 인터뷰가 있고 뭐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도 더 많은 갭이어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들었어요. 계속 만나다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고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떤 거였는지.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가 70명 가량의 이제 인터뷰 지원자의 지원서들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들을 모집한다고 올린 거예요? 일과 삶에서 나만의 속도를 찾는 사람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나의 상태를 대신 소개했죠. 이런 상태의 인터뷰어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할 거다. 19분과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19분의 공통점은 나 드디어 퇴사야, 막 자유입니다 이러면서 막 그런 되게 발랄한 퇴사 아니고 다들 조금 고민의 결과로 퇴사를 했거나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좀 뽑은 사람들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해서 아픈 경험을 한 사람들. 그 이유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했고 다음은 또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힌트를 얻어야 할 만큼 제가 절박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다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할 동력을 어떻게 얻었느냐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어떤 거였어요? 대부분은 그 일을 내가 정말 좋아한다는 거를 다시금 환기하는 것.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나의 첫 마음, 내가 정말 건강하게 열심히 아무 생각 없이 달렸던 시절을 다시 떠올리는 것? 그때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쿨다운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답은 다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네. 알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 그러니까 까먹고 있었던 거. 맞아. 그거를 끄집어내면 다시 일에 복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진영님도 지금 다시 일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때 마음은 어땠어요? 팀으로 일하는 거를 다시 너무 하고 싶었어요. 같이 뭘 만드는 거. 내가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동료가 있고 동료의 부족한 면을 채우는 내가 있고 그러고 저는 사실 완전히 번아웃이 완쾌된 게 아니라서 그 상태를 조금 이해해주는 팀 필요했어요. 네. 기준은 어땠는지 그때랑 어떻게 바뀌었어요?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사람 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기준이. 근데 그게 그 갭이어를 계기로 좀 바뀌게 된 거네요. 본인이 썼지만 이거는 꼭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한테 한번 소개해주고 싶은 문장이 있다. 저는 241페이지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너무 열렬히 사랑했던 탓에 그 열기가 식는 과정일 뿐이며 열기가 식는다고 해서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어떤 분들한테 이거를 추천하세요? 일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번민하는 사람들? 번아웃이 뭔지 잘 모르겠고 꾀병이 아닌가, 나약한 사람인 것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이걸 사서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선물하기를 추천해요. 소원 하나라도 좀 까딱해볼까, 일어나볼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미음과 같은 미음죽이요? 내 미음죽 같은 그런 책이었으면 해요.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일을 엄청 잘하고 그 사람은 슬럼프도 없는 것 같고 척척척척 뭔가를 쌓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여유로워 보이고 하지만 사실은 다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